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2를 플레이해보고 난 소감을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돈 이론 모드를 보자면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2가 발매되기 한참 전부터 많은 유저들을 기대하게 했고 관심을 갖게 했던 모드로 주라기 공원부터 월드까지 영화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재밌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라기 공원 잃어버린 세계에서 잠깐 등장한 샌디에이고 주라기 공원을 플레이어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영화에서는 개장을 해보지도 못했던 샌디에이고 주라기 공원을 개장하고 확장하여 멋진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각 스토리를 시작하면 영화의 명장면이나 여러 씬들이 여러 트랜지션 효과와 함께 멋지게 유저들을 반겨주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기 전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화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스토리마다 난이도가 존재하며 주라기 공원이 2개로 가장 쉽고 주라기 월드가 5개로 가장 높은 난이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를 해본 유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은 주라기 공원이 가장 높은 난이도인 것 같다는 유저들도 있더군요. 사실 저도 전체를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게임 방식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모드 같은 캠페인을 먼저 플레이하지 않고 주라기 공원으로 바로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지고 까여서 다음 샌디에이고를 플레이할 때는 이미 튼튼해진 정신력으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겨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난이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혼돈 이론 모드답게 딱 말해서 혼돈 그 자체입니다. 플레이를 하는 내내 초반에는 평온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공룡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죽고 태풍 오고 전기 나가고 공룡 탈출하고 인명피해 나고 아주 다 말하기도 벅찰 만큼 정신없이 혼란을 선보입니다. 플레이어는 이러한 여러가지 난관들을 이겨내고 공원의 안전과 명성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게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욕이 나올 만큼 빡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벨로시랩터 이 녀석은 정말 문제거리로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발매 전 무리 사냥을 하는 변화는 정말 긍정적이었지만 막상 이 녀석을 게임 속에서 사육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기분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라고 물론 할인할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풀탐 같은 경우는 역시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4-5시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를 주로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응하기가 어려웠으며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하는 시점이 이미 10시간을 넘긴 뒤였습니다. 캠페인이나 커리어, 스토리 모드를 어려워하셨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며 나름 깊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는 루즈함을 여럿 경험했기 때문에 재미가 다소 떨어지는 순간도 있을 거란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학자가 공원의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무늬만 과학자였다면 이제는 이 과학자들을 통해 공원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는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어떤 과학자를 고용하는지에 따라 연구 속도나 탐사 속도, 합성 및 부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저는 본인의 공원에 적합하며 합리적인 급여를 원하는 과학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과학자는 물류, 유전학, 복지 등 3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훈련을 시켜서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 스킬을 연구나 합성, 부하 등 여러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과학자를 배치하여 최상의 성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나름 사람이라 계속되는 작업과 작업량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며 많이 쌓였을 경우 휴가를 보내주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왜 75,000달러를 주고서 휴가를 보내는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휴가를 안 보내주고 그대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한다면 스파이가 되어서 얼티메이티드 혼돈 모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냥 돈 주고 휴가 보내고 잠깐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1편과는 다르게 죽음의 오도를 떠나 본토로 넘어오면서 열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폭설이 내리기도 하며 태풍과 토네이도 그리고 모래 폭풍과 같은 전작에서 없었던 여러 재난들이 추가되어서 게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또한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북서부, 남서부 등 여러 지역이 추가가 되면서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이슬라 누블라와 이슬라 소르나 비구역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건물들도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의 모습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게 새로 디자인을 하였고 직원센터,
고대 의료시설, 익룡 부화장, 석호 부화장 등 전자기는 없었던 건물들이 추가되었으며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전작에서는 항상 똑같았던 상점가의 모습을 이제는 건물 외관, 지붕, 입구, 바닥, 간판 디자인을 변경하여 전부 똑같은 디자인의 상점에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모습의 상점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몇 시간 하다 보면 흥미를 잃고 오히려 꾸미기 귀찮아서 기존 그대로 유지하게 되더군요. 풍경 아이템도 새롭게 디자인되거나 추가되었는데 사실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태 풍경 아이템을 이용해서 주변을 꾸며본 적은 없네요. 특히 저도 궁금했던 피크닉 테이블도 추가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손님도 앉아서 잠시 쉬며 수다를 떠는 장면은 볼 수가 없었네요. 등장하는 공룡을 다루지 않을 수 없죠. 스탠다드는 79종, 디럭스는 84종의 다양한 공룡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도 등장했던 공룡부터 새롭게 등장한 공룡과 세 장에만 갇혀 살면 특별한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볼거리가 없었던 익룡과 그토록 유저들이 원했던 바다 파충류까지 훨씬 범위가 넓은 이 공룡의 다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각 공룡들은 자신들만의 고유 모션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션 돌려쓰기로 유명했던 전작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룡들에게 영역이 생김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며 활동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룡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싸우게 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전작보다 더 디테일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공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의 크기는 전작에서도 문제가 될 만큼 크기가 너무 작고 제한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 작에서도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샌드박스를 통해 자유롭게 공원을 디자인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분명 새롭고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작아서 여전히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딩 화면에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건설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맵 전체가 평지가 아닌 울퉁불퉁한 산맥이 있거나 바다가 있고 이런 걸 지형 편집 툴을 이용해 평평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한구역으로 표시되며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싶은 제작진들의 마음을 이해해보자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아예 편집도 못하게 만들어놔서 자유도는 자유도대로 망가져 샌드박스가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이번 작의 현실입니다. 차라리 유저들에게 그 넓은 평지를 주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지형 편집도 하고 각자의 입맛대로 꾸미도록 해주는 게 이번에는 가능할 줄 알았던 게 오히려 큰 실망감으로 남게 되었고 지역 확장 기능이 추가된 걸로 생각했지만 이 역시 혼돈 이런 모드에서만 등장하고 샌드박스에는 없는 기능으로 있으나 마나한 기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나름 플레이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직접 느껴보고 생각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작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된 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폭설이나 모래 폭풍 같은 재난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어느 정도 사양을 요구할 수는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전작보다 높아진 스펙을 요구할 만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플레이를 해보려고 많은 유저들이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반면에 누구는 GPU 충돌로 인하여 사전 예약까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정작 플레이를 못하는 지경에 빠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전작에서도 문제없이 플레이를 했었고 이번 작도 크게 스펙이 높아지지 않았을 거다 생각했거나 스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저들은 그대로 플레이도 못해보고 환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그래픽카드가 다이렉트 12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는 상황인데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대부분 다이렉트 12를 사용하게 돼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오래되어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나오는 문제점으로 그래픽카드를 변경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GPU 충돌 문제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져서 기존의 다이렉트 12를 지원하지 않았던 플레이에 제한이 있었던 유저들도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며 다이렉트 11로 플레이하는 듀에볼2는 어떤 그래픽을 보여줄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아마 다이렉트 11로 플레이하는 게임 환경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나름 차세대 엔진과 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다들 넘어가는 시점에서 역시 똑같이 넘어가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냥 최적화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PC에서도 최소 40대 프레임에서 최대 80대 프레임까지 나오지만 중간중간 버벅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패치가 되어서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초반에는 그래픽이 깨지는 부분도 보였으며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냥 최적화가 안 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게임에 버그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그들이 너무 많거나 자주 일어나서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준다면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작에서도 여러 버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약해진 스트루티오미무스에게 MVU를 보냈더니 전혀 치유가 안 되고 있어서 자세히 보니 MVU는 계속해서 미친듯이 총을 쏘며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스트루티오미무스는 제자리에서 계속 맞으면서 치유가 되지도 않는 정신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보다 못해서 다시 불러오기로 했더니 그때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공룡이 스스로 다시 부화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공룡 새끼는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포획팀을 보내서 잡아올 수도 없는 병맛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계속 저기서 울고불고 저러고 있는데 게임을 다시 불러오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더군요. 물리엔진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 느꼈던 게, 차량의 물리엔진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차량이 너무 가벼워서 코너를 꺾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무슨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게임도 아닌데 핸들링은 개판이어서 차체가 너무 바깥쪽으로 꺾여서 컨트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글쎄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그 밖에도 다른 유저들이 발견한 버그 중에 영화 베놈에 등장하는 신비오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신 두 번 나간 버그로 무슨 생물체인지 확인이 불가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공룡이 부화장에서 나올 때 공중에 떠서 나온다거나 하는, 직접 보면 이 자체도 혼돈 그 자체로 느껴지더군요. 전작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추가하여 새롭게 출시한 만큼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2, 저는 출시 전만큼 추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만족하고 재미를 계속해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팬심이나 조금의 만족도로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풀프라이스가 스탠다드 61,000원, 디럭스 에디션은 72,000원으로 최근에 출시한 배틀필드 2042나 포르자 호라이즌5, 콜 오브 듀티 뱅가드 등 트리플 A급 게임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에볼과 배틀필드, 콜 오브 듀티, 포르자와 왜 비교를 하냐, 다 다른 게임이지 않냐 라고 말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게임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옳지는 않겠지만, 21년도에 나온 게임으로 봐도 이게 현세대 게임이 맞는 걸까, 차세대 엔진을 사용한 게임이 맞는 걸까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극사실적인 그래픽을 보여주는 예시의 게임들은 누가 봐도 높은 PC 스펙을 요구해도 되며, 차세대 엔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래픽만 놓고 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2, 전작과 비교를 해봐도 솔직하게 뭐가 다른지 모를 만큼 그래픽적으로는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래픽이 깨지고 프레임이 높게 나오지만 버벅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성을 놓고 보면 전작에서 없었던 기능을 많이 추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능들도 있으며, 오히려 왜 없는지 모르겠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왜 대출 기능 하나 없고 전작과 다를 바 없이 게임에 제한이 있으며, 게임 모드도 혼돈 이론 모드가 사실 전부인 이 게임이 풀프라이스가 최대 7만원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출 기능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 고전 게임인 롤러코스터 타이쿤 시리즈에서도 있는 기능으로 잘 활용만 하면 파산이 날 지경이 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출 기능이 없어서 파산이 나면 지어져 있던 건물을 부숴서 돈을 받거나 생으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공원을 방문해서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커스텀 기능의 변화는 좋지만 이 역시 제약이 있어서 비슷한 게임인 플래닛주와 비교를 해봐도 얼마나 답답한 모습인지 알 수 있으며, 유저들의 플레이를 하는데 불편함을 좀 더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체나 병든 공룡들이 나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콘이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고, 만약 공룡 새끼가 숲속에서 도망이라도 다니면 클릭하는 것조차 짜증날 만큼 유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있던 기능 중 유물을 판매해서 부수입을 나름 짭짤하게 늘릴 수 있었던 기능을 아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새로 생긴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또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석 이외의 유물들도 돈을 주고 과학자를 배치하여 연구를 해야 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13만 달러짜리 유물을 그대로 13만 달러를 받고 싶은데 이걸 5만 달러를 투자해서 과학자를 통해 연구를 해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며, 결론적으로 14만 달러가 아니라 8만 달러만 들어오는, 그러니까 나머지 5만 달러가 수수료인 셈이 되어버린 그냥 부수입으로 돈을 벌지 말라는 제작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2 총 용량은 7.04기가로 사실상 그냥 7기가인 셈입니다. 사전 다운로드 때 6기가를 받아놨었고 나머지는 정식 출시 때 받아졌는데 그게 1기가 정도 받아진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스팀에는 14기가의 저장 공간이라고 써있는데 그거의 절반인 7기가만 설치가 된 것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라이벌 게임이라고 하던 출시 예정작인 프리히스토리 킹덤의 무려 알파 버전의 용량과도 비슷한 크기인데 어느 정도인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7기가가 전부인데 스팀에는 14기가로 적어놨다면 이거 사실상 유저들을 기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7기가의 게임이라는 것만 알겠고 그 이상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도 쥬라기 프랜차이즈를 좋아합니다. 쥬라기 공원부터 월드까지 다 봤으며 여러 번 돌려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이자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도미니언이 나와도 당연히 볼 예정이고요. 좋아하는 영화를 게임으로 만든 건 정말 팬으로서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작에서도 영화 홍보차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이 허겁지겁 만들어서 출시하여 욕을 바가지를 먹고 자신들도 망한 작품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번 작은 확실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작보다 기능이 늘어났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로 정말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기능이거나 유저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나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시켜 주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작은 그냥 전작의 확장팩 그 이상이 아닙니다. 절대 차기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여러 유저들도 느끼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나오는 말들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모드로 커버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작도 모드로 겨우 심폐소생시킨 게임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7만원대 게임을 사서 다른 유저들이 만든 비공식 모드를 통해서 게임을 즐긴다면 차라리 구입한 돈을 그 유저들에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소감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까기도 했지만 분명 즐길 건 있습니다. 물론 오래 플레이할 게임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도 72,000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좀 더 즐기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정가를 주고 구입하지 마시고 할인 때 저렴하게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